안녕하세요. 젖방우물의 작가 강원영입니다. 오케이. 네. 젖방우물 책 좀 인상 깊게 제목부터 범상치가 않은데 책 간단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그 젖방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양 식사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놓여 있는 빵이 내 빵이고 오른쪽에 놓여 있는 물이 내 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어느 자리에 가서나 실수하지 않고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해외를 나가다 보니까 한 2천만 명 이상이 1년에 해외를 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 중에 여행 일을 하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질문을 해오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것도 하다 보면 자기들만의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잘 넘어오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정보가 여행을 안내하는 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는 쪽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 오픈을 해서 서로 간에 다 쌍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런 책을 내게 된 거고요. 손님이나 또는 아니면 여행을 하는 그 고객 측이나 여행을 안내하는 사람들을 보기 쉽게 그런 그 기본 안내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국외여행 인솔자 그 인력 시스템 안에 보면 지금 현재 그 가입되어 있는 우리 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73,510명, 1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매년 또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국외여행 인솔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여행사들이 지금 에서 그 일하고 있는 그 저희 그 동료들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서 여기서부터 손님을 모시고 나가는 거를 국외여행 인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솔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어로는 이제 TC라고 합니다. 투어 컨덕터라고 부르는데 투어 컨덕터는 그 음악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투어 리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손님들을 다 전국 팔도에 소신 모든 분들을 연령층 상관없이 전부 다 이분들을 한 그릇에 담아서 잘 모시고 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모시고 그리고 공항을 출발해서 전체 여행 일정을 다 돌아보고 다시 한국의 공항까지 모시고 오는 것을 이제 그 인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가이드라고 보통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은 현지에 계시면서 이제 여기서 가시는 분들을 그쪽에서 받아서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는 이제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해드릴 부분은 국외여행 인솔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TC 투어 컨덕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마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행들을 왜 그러냐면 개인 여행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계속 지금. 그런데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패키지 여행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뭐 스케줄이나 이런 것 부분도 다 짜여져 있고 뭐든지 편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만져놓은 거라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많이 선호들 하시고 또 개인 여행을 가셨던 분들조차도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이 편하다. 특히 멀리 갈수록 그렇죠. 뭐 가까운 곳은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인솔자도 없어졌고 인솔하는 부분 많이 없어졌고 뭐 현지 가이드분들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내 손 안에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이제 멀리 가거나 이러실 때 시간적인 부분 또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선호하시고 하는데 그 여행을 할 때 봤을 때 이제 보면서 나도 저런 직업을 해봤으면 하는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분들이 뭐 나이 먹었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마음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최고로 나이 많으신 분이 어느 지금 현재 저희 선배님 중에는 한갑이 넘으신 분들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손님들이 보기에 부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입문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에 관련된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관광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전문대 이상, 관광학교 출신의 전문대 이상 그 대학을 나온 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양성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양성교육이라는 것은 한 80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진짜 그 인솔자가 되기 위한 제가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에 대한 교육을 한 80시간 정도 받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분이 아니니까 받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소정의 그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소정의 그 자격증을 이수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여행사에 과거에는 뭐 2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뭐 6개월만 근무를 해도 그러고 나서 소양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 소양교육은 한 15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그 소양교육을 받게 되면, 근데 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양성교육이랑 같은 내용 중에 그 선택 기관에서 그 교과목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믹스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양성교육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소양교육 기관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거기에서 그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교육 기관은 어디가 대표적인 곳이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경기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그 대학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어디? 소양교육도 뭐 그런 대학기관이나 이런 데서, 대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런 곳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교육과 소양교육은 좀 다른데 내용은 같은데 시간이 달라요. 내용 같은데 시간이 다릅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바로 그런 그 소양교육을 6개월 이상 취득을 하게 되면, 일반 고등학교는 어렵죠. 그건 안 되고,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여행사에서 6개월간 일을 하면 가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자격증 중에는 국내에서 그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을 안내로 하는 관광통역 안내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여행만 하는 국내 여행 안내사라고 해서, 그것은 아까 그 관광통역 안내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에서 오시는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요. 또 국내 여행 안내사는 뭐 말씀 그대로 국내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안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럼 내국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외여행인솔자라고 하는 이 자격증인데 바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통역 안내사를 따게 되면 국외여행인솔자는 가능합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는 뭐 영어로도 가능하고 일본어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자격증을 받게 되면 그분은 같이 양쪽 다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관광통역 안내사라 함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안에를 그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이제 가리켜서 이제 인바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건 아웃바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신 분들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도 갖추게 돼서 굳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이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관광통역 안내사는 어디서 취득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문관부 관광공사가 주관을 하고요. 관광공사 1년에 한두 차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뭐 여행사 실무라던가 이제 우리나라를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영어권의 사람들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또 영어로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본어일 경우에는 일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중국어는 중국어로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요즘에 그 중국어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사실은 중국 사람들을 안내하고 해야 제대로 된 안내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를 않은 상황이죠, 중국에서. 그런 분들이 중국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안내를 하고, 대신 그분들은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 현지에 로컬 가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분들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동을 하면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이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안내가 되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국외인솔자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국외인솔자 자격증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는 여행사에 6개월간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관광학과를 나와서 그 양성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국외여행 절차 자격증이라고 하면 치기만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입문할 때 있어서 사실은 이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사실은 주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입문 접근 과정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느냐는 각 회사의 공고를 늘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유명한 일자리를 구해주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인터넷 안에 보면은 계속해서 구직을 하고 있으니까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주로 이제 인맥 관계를 통해서, 그죠? 선배를 통한다던가 주로 인맥 관계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만큼의 많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행을 좋아하는 거는 내가 혼자 하는 거고, 이것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실은 여행보다는 사람을 먼저 좋아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어쨌든 새로운 곳에 호기심이 많고 어떤 다른 여행을 단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일을 하신다는 생각은 조금 접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굉장히 장점은 뭐냐면, 이거는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관심 분야를 사람들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만 뭐든지 바라보게 되면 국내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장점은 어쨌든 해외를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해외 나가서 일을 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얻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과 연결해서 일적으로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권하고 싶은 그런 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자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88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나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 자체가 이제는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서서히 세대 교체를 할 때가 왔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일본도 지금 이제 세대 교체 시간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누구든 지금 취직하기가 굉장히 쉬울 정도로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지금 서서히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일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지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